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GTX 때문이 아니고요. 경기도, 인천 이런 곳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는 좀 망설였던 부분인데 지금은 조금씩 정리해서 조금은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화를 내시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GTX-B 노선 행정 절차 단축, 정의령 GTX-B 가속화 핵심 지적 결실. 보면은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GTX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께서도 취임하자마자 GTX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현장에서 사진이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몇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등 떠밀려 다시 나온 일기 신도시 정비안, 주민원성 잠재울까, 마스터 플랜, 선도지구, 그리고 느끼셨어요, 여러분? 이걸 느끼셨어야 돼요. 일기 신도시, 그리고 30년차 아파트가 대선 전에 공약으로 이만하게 걸렸죠. 특히 지금의 야당, 민주당에서 심하게 드라이브를 건 적이 있습니다. 욕을 먹으면서까지 드라이브를 걸었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해당되는 인구수 집주인이 너무나 많다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이 요번에 들어오신 다음에 일기 신도시를 지금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하고 계시죠. 근데 정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일기 신도시가 30년 차다?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거 지금 시청자 여러분 아파트 30년 가까이 안 되셨어요. 중계동, 상계동, 하계동, 창동, 그리고 성북구에도 수두룩하고요. 그리고 광명시에도 많고요. 경기도 일대뿐만이 아니라 서울에도 30년차 안팎의 아파트가 많아요. 양천구에도 많고요. 강서구에도 많고요. 강남, 강동구 다 있어요, 여러분. 수두룩 빽빽빽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때 지어졌기 때문에 30년 안팎의 문제가 많은데 왜 이렇게 일기 신도시만 계속 다룰까요? 여러분, 제 말이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일기 신도시 특별법? 그러면 노원구 특별법은요? 양천구 특별법은요? 강서구 특별관리지역은요? 양천구 선도지역은요? 이게 제가 억지를 부린다기보다 부동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걔네가 일기 신도시보다 사이즈가 작아 보일 순 있지만 엄연히 주거 밀집 지역이고 똑같이 노후했고 주민분들이 재건축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오늘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위례, 동탄 등 교통지역 신도시 24곳 관리한다. GTX 놔주겠다. 교통관리해주겠다. 그리고 재건축해주겠다. 그것도 특별하게. 그것도 하필이면 마스터 플랜이 2024년, 2024. 그때 뭔가 있죠. 빅 일렉션이 있잖아요. 왜 이럴까요? 이쯤 되면은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유명하신 경제학자나 부동산학자나 아니면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없는 부분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연결돼 있죠. 절대 뗄 수가 없는데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정치 얘기를 되도록 안 하려고 한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두려웠어요. 정치 얘기를 하면은 종교 얘기를 한 것처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민해졌었어요. 특히 지난 정권 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편 가르기가 좀 심했어요. 여성, 남성이 저는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지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기성세대랑 신세대, MZ세대라고 부르잖아요. 사실은 MZ세대가 여러분 80년대생까지 들어가거든요. 의사, 간호사, 그리고 기업 오너라 피고용자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들. 이분들이 싸우는 사이에 정작 돈과 이득은 한 집단이 다 가져갔는데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당이 봤을 때 지난 여당, 현재 야당이 했던 행보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스마트했고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국토부 장관님은 제가 제 수업 시간에 거의 한 번도 안 빼놓고 얘기했고 라이브 시간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두려운 부분이긴 한데 원희룡 장관님께서는 첫 번째 쭉 말씀을 드리는데 엘리트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좀 버렸으면 하는 태도가 하나 있어요.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태도는 아니고요. 정치인분들은요, 여러분, 되게
일반인보다 똑똑하고 잘 배웠고 돈이 많고 야망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희룡 장관님께서 국토부 장관님께서 예전부터 엘리트 출신이고 공부나 아니면 뭔가 행정 능력이 뛰어난 거는 이미 검증이 된 거고 천재 소리를 듣고 살아온 사람임에도 같고 그리고 지금 행보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야망이 충분히 큰 분이다. 포부가 큰 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것들도 그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다 네 생각 같은 줄 아냐. 왜 사람들이 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욕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둘러보면은 공무원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국토부 장관님도 마찬가지고 각 장관님들 포지션에서 경제적으로 돈 벌어 먹기 힘드신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돈이 많으세요. 그거 말고도 사업이나 다른 데서 사기업에서 부르는 데 많을 거예요. 특히 법 쪽, 이쪽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쪽도 기업에서 러브콜 장난 아니에요. 연봉도 엄청 높습니다. 근데 정치인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정치인, 공무원들의 꿈은 뭘까요? 물론 저희 세대 때 9급, 8급, 7급, 8급은 모르겠고 8급은 모르겠고 9급, 7급 기능직 들어가면 6급, 5급이라 쳐서 그분들의 꿈은 당연히 안정된 직장, 연금이라고 쳐요. 그건 맞습니다만 고위 공무원분들은 꿈이 뭘까요? 저는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로 올라가는 거, 위로 올라가거나 위로 올라갈 사람과 커넥션을 만드는 거 이게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커넥션이 나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막 비리 이런 거 말고 그래도 내가 뭔가 했다는 어떤 성과물을 누군가에게 잘 판단을 받아야 내가 원하는 자리와 원하는 보직에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국토부 장관 자리가. 김현미 전 장관님 사실 힘든 시간 보내셨잖아요. 지금은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장관님들, 차관님들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분들은 위로 올라가고 싶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란 자리를 지금 맡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을 때 용기 있게 원희룡 장관님이 이 자리를 딱 테이크했을 때 저는 과감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욕을 엄청나게 먹거나 아니면 영웅이 될 수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행보들이 국토부 장관 자리에서 본인의 야망, 다음 자리에 포부를 준비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뭔가 연결점이 보이고 이해가 원활하게 되고 앞으로의 행보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원희룡 장관님이 2번 정도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신 걸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오세훈 서울시장님이었고 한 번은 김동연 경기지사님이었어요. 김동연 경기지사님은 당이 다르고 여당 야당이 서로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반지하 얘기했을 때 저는 좀 뜻밖이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되고 여러분 보시면 국토부인데 서울 얘기가 없어요. 서울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서울은 지금 누군가 사람들의 지지도를 가져갔기 때문이죠. 누군가 지금 서울시를 잘 이끌고 있기 때문이죠.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경기권 그리고 조금 멀리 강원권이랑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율을 많이 뺏겼었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포부가 있는 분이라면 다음 스텝을 어디로 준비하시겠어요? 서울을 공략해야 될까요? 경기권을 공략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전을 찾아보세요. 국토부예요. 국토부가 경기도지사인가요? 국토부가 경기도를 담당하는데요. 서울시는 아니에요? 우리 약간 그런 느낌 벌써 드시죠? 약간 국토부, 경기도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예전에 김현미 장관님 계실 때 서울 얘기 엄청 하셨어요. 서울 부동산 못 때려잡아서 안달이 나셨었잖아요. 근데 이번 국토부는 이상하게 계속 경기도예요. 특히 사실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현지인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이거 너무 티나요. 너무 티나요. 일기 신도시가 여러분 좋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일기 신도시만 지금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연안에 들어오는 아파트 서울에 수두리 빽빽해요. 이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가면은 형평성 문제가 들고 나올 건데도 이렇게 하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아시겠지만 뭔가 개발을 진행을 할 때 내가 정권을 뺏기면 그거 안 해요. 정권 바뀌면 그거부터 스탑시키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같이 뭐예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 그리고 선도지구 티나요. 여러분 선도지구 티나요. 너무 티나요. 선도지구 어디에 줄 건데요? 일산?
중동? 아니,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 일산, 중동, 삼본, 뭐 판교, 분당, 어디에 줄 건데요? 어디에 줄 건데요? 자기한테 표 주는 곳 아닌 곳?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싫은데,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일기 신도시 정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엄청 오래 걸려요. 이 절대 쉽게 될 수가 없어요. 얘네가 되려면 양천구가 먼저 되는 게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또 뭐가 나와요? 정말 인구수 많은 곳, 예전에 지지도가 좀 뺏겨졌던 곳은 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위례랑 동탄은 여러분 아시죠? 위례랑 동탄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위례랑 동탄은 새 도시거든요. 성남시는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도 지역 중에 개발 계획이 없는 곳들은 다 얘가 껴져 있죠. 그리고 GTX를 넣으면 신기하게 경기도뿐만 아니라 한 지역이 플러스 알파로 딱 나와요. 그게 어디죠? 바로 인천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나오죠. 서울은 주인장이 있어요. 근데 다음에 내가 뭔가 큰 포부를 갖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 뭔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여러분한테 중요해 보일지를 제가 얘기 안 해도 지금 국토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사견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한두 개를 확인한 게 아니라 영상을 만들어 오고 강의랑 라이브를 하면서 계속 읽고 말하고 해석해 봤는데 너무 일관되니까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향방이 어디로 가느냐를 봤을 때 국토부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게 더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게 아니라 어쨌건 이것도 앞으로 같이 지켜보시면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